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오늘은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라는 영화로부터 향수와 화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트리크 G. 스킨트라는 소설가의 원작이고 클래시커 100개 소설 중에 유일한 현대소설로 뽑히기도 했고 제13회 세계 환상문학상에 수상되었던 작품인 만큼 소설과 영화 모두 명작으로 손꼽힙니다. 주인공은 장 바티스트 그루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남성인데 파리의 페르거리에서 생선장수를 하던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소설 속에서는 혐오스러운 천재라고 묘사가 되는데 초인적인 후각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반대로 본인의 몸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기 때문에 향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부딪힌 여인에게서 향기를 느끼고요. 이 향기에 매혹되어 있는 과정에서 실수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인이 죽고 났더니 몸에서 나던 향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슬픔에 빠지게 되고 향을 가두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시작하는 것이 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주세페 발디니라는 향수 제조업자의 제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초인적인 후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향수를 설계하고 만드는 식으로 도움을 주면서 여러 기술들을 배우게 되죠. 근데 주세페 발디니는 꽃잎이나 과일 같은 것들을 가열해서 향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향수를 제조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꽃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그루누이는 배운 기술을 통해서 향을 얻어내려고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결과에는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 나왔던 기술이 바로 증기법 혹은 증류법이라고 부르는 추출 기법입니다. 물에 추출하고자 하는 재료들을 넣고 높은 온도로 가열하게 됩니다. 증기를 통해서 속에 들어있는 향을 갖는 분자들이 빠져나오고 또는 물에 녹아있는 형태로 얻어지게 되죠. 그래서 향이 녹아있는 물과 기름 형태로 향 분자들이 농축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과정은 더 많이 복잡한데요. 여기서 이제 에센셜 오일이라는 게 얻어지고 플로럴 워터라는 물에 녹아있는 형태로 얻어진다는 사실 정도를 주의 깊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내용은 오른쪽에 있는 콘크리트라는 내용과 왁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처럼 꼭 향은 어떤 용매에 녹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루누이는 생명체로부터도 향을 증기법으로 얻을 수 있나를 보기 위해서 고양이 등의 동물로 실험을 하는데 실패합니다. 너무나도 큰 상실감에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그루누이에게 발디니가 조언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남부 그라세라는 지역에 냉침법이라는 기술을 배우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라고 추천하게 되죠. 냉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제 마세라스용이라는 내용으로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마세라스용은 냉침법보다는 온침법에 해당하고요. 어느 정도 따뜻한 물이나 알코올이나 그 외의 용매 속에다가 재료들을 넣고 용매 속으로 향 분자들이 뽑혀 나오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포도주를 담글 때나 그 외의 여러 방식에서 마세라스용을 흔히 사용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그루누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앙플레라주라고 하는 냉침법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차가운 매질에다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앙플레라주가 탄생하게 된 것은 자스민이나 튜베로스, 수선화 같은 꽃들은 굉장히 연약한 꽃이어서 열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분자들이 변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을 가하지 않는 방식이 개발된 것이고 실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왁스에다가 꽃을 올려놓고 향 분자들이 흡수되도록 해서 이 왁스로부터 향 분자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고증이 잘 됐던 것은 20세기 전반까지 그라세 지역에서 실제로 앙플레라주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던 기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부터 향 분자를 뽑아내는 장면들이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이 장면들이 미성년자가 관람하기 좀 곤란한 잔인하거나 좀 그런 장면들이어서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낸 분자들이 결국 향수를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향을 갖는 분자들을 잘 섞어서 넣으면 향수가 될 거라는 것은 뻔한 거니까 화학 분자지만 굳이 화학이 작용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장미로부터 향수를 얻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장미 꽃잎이 필요한데 이대로라면은 타산이 맞지가 않겠죠. 그리고 현대에서는 합성 외에 다른 방식이 있을까? 자, 새롭게 개발된 것이 장미에 존재하는 다마세논이나 로즈 옥사이드 혹은 아요논 같은 이런 분자들을 얻기 위해서 이스트,
효모와도 같은 미생물에게 이 향 분자들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조작을 해서 향기를 만들어내는 생명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분자를 얻는 기술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특정한 몇 가지의 분자들이 그 특별한 향수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보이는 분자는 에틸말톨이라는 분자인데 캐러멜이나 솜사탕 향을 갖는 특별한 분자입니다. 자, 이 분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 것이 티에리 위글러가 만든 1992년 에인젤이라고 하는 향수가 에틸말톨이 핵심이 된 향수가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말린 과일이나 자두향을 갖는 포마로즈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사용된 것이 파코라반의 1밀리언이라는 향수의 가장 중요한 재료로 쓰입니다. 플러스 시스 알파 이론이라는 아이리스나 제비꽃 같은 향긋한 향을 갖는 것은 랑콤의 2012년작인 라비에벨 삶은 아름답다 라는 향수의 제일 중요한 재료로 쓰이고 있죠. 자, 이처럼 화학 물질이 아주 중요한데 그렇다면 향수의 화학이 무조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꿔 말한다면 향수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조향사들이 화학을 알아야만 하고 적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학을 통해서 자연과 생물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화학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분자들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천연물로부터 향을 얻는다 하더라도 천연물 자체가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자연과 생물에 대해서는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예시인 용현향, 엠브리기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향유교래에서부터 나오는 일종의 그 페로몬 물질입니다. 그 소화기 내에서 돌처럼 만들어져서 얻어지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가장 퀄리티가 낮은 게 검은색으로 되는 숙성이 덜 된 종류의 용현향이 그램당 한 20불 정도, 그리고 가장 고가라고 할 수 있는 하얀색 백용현향이 25달러 정도여서 엄청난 가격을 갖고요. 향수에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는 물질입니다. 자, 이런 돌 같은 것이 도대체 어떻게 향분자가 되느냐? 커피를 로스팅하는 것과 같이 원래 용연한 속에 있던 물질이 햇빛이나 공기, 파도를 만나면서 활성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향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다르게 화학적으로만 이뤄낼 수 있다면 더 혁신적으로 비용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방식은 클라리세이지라고 하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몇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치면 완벽하게 똑같은 물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래가 몸에서 분비해서 얻어야만 하는 물질보다 식물을 재배해서 얻는 게 당연히 더 경제적이겠죠. 이 외에도 제비꽃을 비롯해 여러 물질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이 용현향 물질은 온갖 향수에 쓰이는데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것이 크리스찬 디올의 소바주라는 향수에 쓰이고 있고, 또 줄리엣 헤저건이라는 회사의 Not of Perfume이라는 향수가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향수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는 병 속에 암브록스, 그 용현향 성분이 그대로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 용현향이 궁금하다면 요것을 향을 맡아본다면 이런 느낌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유명한 무스크 사양입니다. 자, 사양은 사양노루라는 이빨이 두 개 삐죽하게 나와 있는 노루에서부터 얻어지는 페로몬입니다. 분자는 생각보다 재밌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스콘이라는 별 모양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르주 튀랑이 이걸 이용해서 무스크 쿠빌라이 칸이라는 향수를 만들고 그 외에도 핸드크림을 비롯해 굉장히 많은 제품에 사양 성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사양 노루를 무분별하게 사냥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트로넬랄이라는 향 분자로부터 몇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쳐서 무스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거의 똑같은 향을 갖지만 화학 물질도 개발이 됐어요. 바로 갈락소라이드라고 하는 화학 분자입니다. 이 분자가 실제로 사용된 것은 노에메라는 회사의 디빈파트라는 제품에도 갈락소라이드가 포함되어 있고, 또 라리크의 스윗 엠버에도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 우리가 기억해둬야 할 사실, 갈락소라이드는 잔류 오염물질로 구분이 돼서 농축됐을 때 독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독성평가 최우선순위 화학물질 20종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성이 아직 재검증이 필요한 물질이다. 다음으로는 만들어야만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다향입니다.
자, 지보단이라는 그 스위스의 향 만드는 회사에서 울트라주르라는 5종과 바다향을 갖는 물질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백신을 만들고 약을 만드는 걸로 우리에게 더 친숙한 파이자에서 칼론이라는 분자, 바닷바람 향을 갖는 분자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가죽의 향입니다. 사프라레인이라는 분자 역시 지보단이 만들어서 가죽향과 담배향을 갖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분자들은 분명 만든 거지만 비슷한 화학 구조와 비슷한 향을 갖는 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액토카르펜이라는 분자는 미역과도 같은 갈조류류에 포함되어 있는 향 분자, 곧 페로몬이고, 사프란이라는 꽃에 있는 사프라날이라는 분자 역시 페로몬이면서 비슷한 구조와 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페로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우리가 사람으로 향수를 만드는 것의 의미를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크모스라는 재료가 있는데, 오크모스라는 이끼 종류에서부터 베라모스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분리가 됩니다. 아주 흔히 쓰이는 거라서 코티가 만든 시프레라는 사이프러스 섬의 숲내음을 갖는 이런 향수를 만들 때 포함이 되고요. 여기 함께 사용되는 것이 장미나 베르가못, 라브다놈 같은 식물 재료들, 그리고 파촐리라는 동남아시아산 식물의 성분이 사용이 됩니다. 이 파촐리 역시 우리가 마지막에 향수를 가지고 향만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오크모스로부터 베라모스를 추출하면 못 써요. 왜냐? 오크모스는 알러지를 갖는 식물이어서 추출한 거를 쓰면은 알러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베라모스는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향수를 만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페로몬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페로몬 역시 향을 갖거나 어떤 특정한 자극을 주는 분자인데, 가장 유명한 것은 몬빅스몰이라는 누에나방, 이 누에나방의 암컷이 몬비콜이라는 분자를 분비하게 됩니다. 이 분자가 수컷들을 유혹하고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쥐 같은 경우에도 이 수컷의 소변에 들어있는 알파파네신이라는 분자가 암컷을 자극해서 신체 주기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방식으로도 쓰이곤 합니다. 자, 이처럼 페로몬은 신체 반응을 조절하거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페로몬 향수라는 것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럼 페로몬은 단순한 향기 분자냐라고 말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자, 예시로 향을 잘 맡는 동물 몇 개를 본다면 코 쪽에 보메로나살 올간이라는, 보메로나살 기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의 다른 이름이 제이콥슨 기관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이 바로 보조적인 2차 후각 기관으로서 페로몬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은 어떨까? 사람의 일반적인 단면도에서는 이 내용을 잘 다루지가 않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놓은 경우에는 보메로나살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걸 강조하느냐? 이 보메로나살 기관은 사람에게선 퇴화한 흔적 기관입니다. 결국 사람은 페로몬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페로몬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자를 찾아내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땀냄새나 체향 같은 것들이 몸의 그 감각이나 생각을 바꾼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어떤 한 분자가 사람의 페로몬이다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을 자극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자, 사람이 갖는 향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부패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옵니다. 400가지 이상의 분자들이 나오는데, 인돌이라는 분자들이 향 분자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또 스카톨은 흔히 대변 냄새를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3메틸 인돌이라 부르는데, 중요한 점은 스카톨을 묽게 희석하면은 꽃향기 혹은 과일 향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 스카톨을 1% 이내 정도로 일부러 사용하는 향수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외에도 인체에서 향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입이나 겨드랑이, 뱃속이라든지 발같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유쾌하다고 우리가 느끼진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 만들어진 세크레티옹 매그니피크라는 향수가 따로 있어요. 주로 만든 거는 피, 젖, 바다 향기, 아드레날린 향기, 이런 것들 위주의 향으로 사람의 향기를 만들려고 한 거고, 이를 만드는 성분들을 보면 우리가 봤던 유제놀이라는 위스키에 들어있던 성분이라든지 쿠마린, 리모넨, 이런 향 분자들로 모두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재밌는 보너스 정보 몇 가지를 보고 가겠습니다.
아이소 2 슈퍼라는 이게 도대체 무슨 분자의 이름인가 싶은 향 분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합성된 향 분자이고요. 이 분자의 별명이 바로 향수계의 MSG입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약간의 MSG를 넣으면 감칠맛이 나는 것처럼 이 아이소 2 슈퍼는 몸에 뿌렸을 때 특유의 강한 향을 느끼진 못해요. 하지만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늑한 목질, 나무 느낌의 용연향과 사향을 갖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다른 향들의 발향이나 그 호감을 높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향이 정말 궁금하다면 에센트릭 몰레큘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몰레큘 01, 자 100% 아이소 2 슈퍼가 담겨져 있고요. 이 외에도 디오롬무 2020, 또 샤넬이 만든 보드 샤넬 퍼퓸이나 줄리엣 헤스건의 레이디 벤젠스, 이런 거 전부 다 아이소 2 슈퍼가 쓰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외에도 알케미아 퍼퓸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애니그마 역시 이 성분을 느낄 수 있으니까 혹시 조향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다면 한 번쯤 체험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아이소 2 슈퍼 역시 독성 물질이에요. 다행히 점은 사람에 대해서는 독성이 없으니까 쓰이는 거지만 많은 양이 물로 흘러들어가면 물에 사는 생명체들에게는 독성을 보입니다. 자, 아이소 2 슈퍼만큼 많이 쓰이는 헤디온이라는 물질 역시 존재하고 있고, 그럼 향 분자가 꼭 향에만 쓰이느냐? 자, 아이소 2 슈퍼랑 비슷한 구조와 성질을 갖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파촐리로부터 나오는 파촐리 에탄올, 바꿔 말해 파초놀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재료로 파출렌 옥사이드라는 분자 구조를 먼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여러 과정을 통해서 탁솔이라는, 우리가 파클리탁셀이라는 항암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요런 두 가지는 레트로신서시스라 그래서 요거를 재료로 이걸 만들었고 요거를 재료로 만들었다는 역합성에 대한 표기입니다. 결국 요 파출렌 옥사이드로 탁솔이라는 거대 분자를 만들어서 실제로 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화학은 향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향을 갖는 향수를 분명 만들 수는 있다. 실제로도 만드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하지만 향수는 향수일 뿐 우리가 영화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할 정도의 페로몬 효과는 전혀 없다. 사람에게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 이미 퇴화했기 때문이다. 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